여러분, 강아지가 사람을 물려고 한다면 훈련사는 어디까지 제압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문제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호 731 판결, 그리고 이를 최종 판단한 2026년 4월 2일 선고, 대법원 2025도 2만 1907 판결입니다. 최근 나온 반려견 훈육과 동물학대의 경계를 살펴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한 애견 유치원이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강아지가 입질을 하자 원장이 강아지를 물리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원장 측에서는 동물학대가 아니라 훈육과 통제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간 결과 유죄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강아지가 입질을 했는데도 법원은 왜 이 행위를 동물학대로 판단했을까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피해견은 약 3.5kg 주의 소형견, 나이는 10살 정도의 노령견이었습니다. 견주는 사전에 강아지가 남자를 무서워하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예민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훈련 중 강아지가 입질을 하자 원장은 강아지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뒷목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했습니다. 이후 강아지를 뒤집고 턱 아래를 누르는 방식으로 통제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아지의 치아에 이상이 생기고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다친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약 10분간 통제가 계속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14분간 강제로 고정됐고 치아 탈구 등의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강아지가 입질했다면 훈련사가 제압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이번 판결이 강아지를 제압하면 무조건 동물학대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이 본 것은 왜 제압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의 제압이 필요했는지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강아지가 다친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통제가 계속됐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훈육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리적 제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판례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19년 동안 가족처럼 키우다가 무지개 나라로 보냈습니다. 저 역시 돌이켜보면 더 잘해주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강아지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이죠. 그래서 애견 유치원이나 훈련소에 맡길 때도 시설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 곳인가,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훈육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정당한 훈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의 나이와 체격, 통제의 필요성, 방법과 지속시간, 그리고 부상이 발생한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아지가 입질을 했다면 훈련사는 어디까지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최근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백오대 모든 것 진실하게 중개하는 한올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